쉬지 않고 흐르는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오직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영상입니다. 언젠가는 말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따뜻한 말을 많이 하세요. 언젠가는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값진 사연, 값진 지식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들으세요. 언젠가 웃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웃고 또 웃고 활짝 많이 웃으세요. 언젠가는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가고픈 곳 있으면 지금 어디든지 가세요. 언젠가는 사람이 그리울 때가 옵니다. 좋은 사람 많이 사귀고 만나세요. 언젠가 감격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마음을 숨기지 말고 마음껏 표현하고 사세요. 언젠가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다 가셔야 합니다. 훌륭하게 늙어가는 작업을 나이 들어서 시작한다면 이미 때늦은 게 아닐까요? 아이일 때 어른이 될 준비를 하듯이 멋진 노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중년부터 차차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심인 40과 50 사이,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나이가 되었지만 삶의 기준은 얼마나 명확할까요? 자신만의 기준이 없다면 살아가는데 자주 흔들리고 자칫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지고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면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방황하며 흔들리고 싶지 않다면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되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면 관계의 근력을 강화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반복하면 앞으로의 인생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0과 50 사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1. 사람, 인생의 기준이 필요한 40, 50대에게 전하는 최고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이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로 나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0과 50 사이, 인생길을 바꾸는 핵심 요인 첫 번째. 좋아하는 자는 이기기 어렵다. 반복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꾸준함이 인생의 격차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오랫동안 하면 잘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어렵습니다. 꾸준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모범 답안을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세상에 준비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나 가치 있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차를 운전하려면 운전하는 방법과 공공의 교통 법칙을 알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바리스타로 취업하려면 커피를 공부하고 커피 만드는 방법을 익히며 자격증을 따야 가능해집니다. 운전을 위해 면허증을 취득하고 바리스타를 위해 자격증을 따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첫 단계입니다. 잘 아는 사람, 즉 지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간에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 소비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을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히 하라는 조언도 많습니다. 초기 학습과 부단한 연습을 통해 잘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일이 좋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힘줄이 터지는 고통과 맹렬한 노력을 통해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이루었는데 전혀 행복하지도 좋아지지도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일찍 은퇴하여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수입에 따라 움직이는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더 많은 수입을 마다하기는 어렵지만 수입이 그 일을 바꾸게 하지는 않습니다. 돈보다 더 큰 행복과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다면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인생 전반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시스템을 벗어나기가 어렵기에 고단하지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 꼭 좋아하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해. 좋아하는 직업이나 일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듯 말입니다. 지지자가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수단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은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시스템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봅니다. 가능하면 좋아하는 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길이 아닌 도전의 길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출중한 능력과 노력으로 한 분야의 최고가 되어 충분한 부를 일군 뒤 은퇴하여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의 삶도 멋지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능력의 보통의 노력으로 인생 전반전을 큰 무리 없이 마친 사람이 충분한 부가 담보된 것은 아니지만 인생 후반전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도 훌륭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40과 50 사이 인생길을 바꾸는 핵심 요인 두 번째.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를 걱정하라. 세상에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지는 않아도 섭섭하지 않을 정도, 아니 미워하지 않을 정도라도 이해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정이 평화롭고 조직이 조화롭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조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조화보다 갈등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2500년 전부터 그 갈등을 줄이는 전략을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논의 여러 편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공자의 이야기가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상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상사를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팀원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팀원을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문제가 풀립니다. 고객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고객을 잘 모름을 걱정해야 고객의 지갑이 열립니다. 아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내를 잘 모름을 걱정해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이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이를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업무가 나에게 맞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업무에 관해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일이 쉬워집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리나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능력 갖추기를 걱정해야 하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더 높고 빛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사원은 대리를 꿈꾸고 과장은 부장을 꿈꾸며 부장은 임원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언제나 한정입니다. 그러니 지위에 대한 꿈도 중요하지만 그 지위에 맞는 역량과 재능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현실적인 충고입니다. 알아줄 만한데 알아주지 않는 것은 상대의 문제입니다. 알아줄 만하지 않은데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알아줄 만한데 알아주는 것은 일상의 일입니다. 알아줄 만하지 않은데 알아주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언제나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0과 50 사이 인생길을 바꾸는 핵심 요인 세 번째. 원하는 바를 얻고 싶다면 끊임없이 여지하라. 아무리 막막해도 궁리하면 뭔가 헤집고 나갈 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구마 줄기처럼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여지아의 힘입니다. 소재를 어찌해야 할까?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도 산뜻한 이야기 소재를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서 여지아, 어찌해야 할까? 의 힘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이미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는 2500년 전 공자께서 단순히 제자들의 교육이나 훈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던진 말이 아닙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낮에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에는 잠도 설쳐가면서 생각한 결과 공자가 찾아낸 방법은 바로 궁리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치열하게 궁리하고 고민하지 않았다면 배움이라는 효용을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공자는 끝없이 궁리했고 배움을 찾았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 동양 최고의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 그 여지아 정신이 공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당당히 말한 것입니다.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라고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사업, 나쁜 사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실력이 됩니다. 생각하고 궁리해서 풀어야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를 반복해야 합니다. 한번 궁리해서 풀리는 문제라면 그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풀기 쉬운 문제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진짜 귀한 건 풀기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5번 궁리를 반복하면 풀릴 문제를 4번째 포기하고 나가 떨어진다면 그건 궁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일 뿐입니다. 생각 없는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생각 없는 실천은 진짜 실천이 아닙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업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업무가 급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을 연봉으로만 맞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는 자기 미래의 퍼스널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는 현재의 직장을 퇴직하더라도 계속 자신을 살리는 강점으로 남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은 일을 통해 당당한 내가 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 결과를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여지아입니다. 사장이 여지아를 하지 않고 직원에게만 여지아를 바라고 있다면 그 회사는 희망이 없는 기업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를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4대 성인인 공자조차도 일을 어찌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사람에게까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궁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40과 50 사이 인생길을 바꾸는 핵심 요인 4번째. 덕이 있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남는다. 사전적 의미로 덕은 인간으로의 도리를 행하려는 어질고 올바른 마음이나 훌륭한 인격, 도덕은 인륜의 대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맞는 행동이라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다. 공자께서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신뢰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대나 나의 파트너가 덕이 있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절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직스럽고 어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시기나 평화로운 시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합니다. 내가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나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게 흐트러지고 견고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생각과 목표와 꿈을 설정해야 합니다. 내 꿈이 있어야 남의 꿈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반듯해야 남의 생각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내가 불안하면 남을 볼 겨를이 없어집니다. 나의 미래가 안개 속이면 남의 미래와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제대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견고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덕은 나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이 시대에 덕이 필요한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합니다. 내가 불안하면 남을 볼 겨를이 없어집니다. 나의 미래가 안개 속이면 남의 미래와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제대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견고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덕은 나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또 가정이 일어서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건강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일이 힘들어도, 고부간이 갈등이 있어도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합심하면 못할 일이 없기에 돈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 준다면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기에 일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견고하다면 고부간의 갈등도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돈 많고 잘난 사람이 사람을 모이게 할 수는 있지만 인품과 덕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끝까지 남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비자에 썼을 시퍼런 법술이 경영에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람 경영의 기본은 인품과 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이 있어 없는 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덕 있는 사람 곁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사는 게 고달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고달픈 줄만 알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질지도 모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익어갑니다. 언제나 붉게 꽃 피우며 그칠 줄 모르던 배롱나무 백일홍도 조금씩 빛이 바래 하나 둘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화무십일홍이여 건불 10년이라 했습니다. 학문을 익히고 뜻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소년은 늙기 쉽고 허송한 세월들은 후회스럽기 마련입니다. 곧 붉게 타는 단풍들을 보게 되겠지요. 그렇게까지 짧지 않았을 청춘이지만 지나간 날들은 모두 너무 짧았던 것처럼 느껴지고 청춘이 지난 후의 세월들은 바람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봄날이 지난 후에 봄날이 너무 짧았다고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다고 후회하실 건가요? 미인방명이여 가인방명이라죠. 무릇 아름다운 시절은 후다닥 빠르게도 지나갑니다. 백일홍 하나 둘씩 뚝뚝 떨어져 내리면 머자나 산천은 온통 붉은 단풍으로 물들며 삭풍에 낙엽지며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이 아니라 멀지 않은 시일 내의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가을이 마지막 가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 맞이할 숱한 봄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봄날도 마음껏 즐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후회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따사로운 햇살이 깃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자랑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인정 욕구의 발현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성취나 소유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고 자신을 더욱 가치 있게 보이길 바랍니다. 과하면 흉하지만 적당한 수준의 상호 인정 품하시는 사회적 윤활유로 기능하죠. 하지만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자랑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서로에 관해 깊이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가까운 지인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은 중간이라도 가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은 침묵보다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자랑 한마디가 노후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정신 건강을 해치며 결국에는 노년의 고독으로 이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5가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자랑입니다. 제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 자랑에 좋은 결과를 본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 자랑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친구, 가족 간의 신뢰마저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진정으로 부자인 사람들은 결코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는 말이 새어나가는 순간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돈이 있다고 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참 대단하시네요. 성공하셨네요 하며 지켜세우는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곧 연락이 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라는 달콤한 말로 시작해서 급전이 필요해요라며 손을 벌리는 지인들까지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번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죠. 돈을 갚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관계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 재산을 불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랑 속에서 재산을 잃습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떳떳하게 번 돈인데 자랑 좀 하면 어때라며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꼭 자랑하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랑한 만큼 돈을 쓰며 베풀어 주는 겁니다.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여행 경비도 보태주는 식으로 말이죠. 물론 그래도 그래 돈 많은 네가 당연히 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인간의 심보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더 강한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한 달에 약 10억을 번다고 했을 때 질투를 느끼시나요? 대부분은 질투를 느끼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와는 너무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동산 투자로 대박났다며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씀씀이가 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랑이 아닌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왠지 모르게 배가 아프고 심지어 이제는 그 지인이 미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재수 좋은 놈, 뭐가 잘나서 저렇게 잘 살까 하며 밑을 노르십니다. 73세 박동우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40년 동안 매달 만나온 친구들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 식사를 하다가 제가 무심코 둘째가 이번에 아파트를 샀다고 했는데
그 후로 친구들이 하나둘 모임에 나오지 않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중 친구 한 명이 자식의 전세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고 해요. 돈 자랑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비교로 인한 자존감 하락이라고 합니다. 부유함을 드러내려는 태도는 오히려 타인에게 허영심으로 보이기 쉬우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인데요.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돈 자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 게 품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식 자랑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성취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식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들 자식 때문에 한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은 수십 년간 공들여서 눈물과 정성으로 키워낸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 자식이 잘나고 성공했더라도 그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점심 모임에서 김경희 씨는 환한 얼굴로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대기업에 합격했어. 외국 대학 나와서 그런지 바로 스카우트 되더라고. 다른 엄마들은 겉으로는 와 대단하다며 웃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특히 민정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딸은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이었기 때문이죠. 모임이 끝난 뒤 민정 씨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런 얘기 들으면 괜히 우리 애만 더 초라해 보이잖아. 자녀 자랑은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애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네 애는 뭐 하고 있니? 내겐 기쁜 일이 누군가에겐 비교와 열등감을 불러오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자랑은 부모의 자부심을 넘어 듣는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공감이 없는 자랑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 자식 걱정 안 해본 부모가 어디 있으며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옛사람들이 부모는 자식 자랑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 흉보지 말라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식 자랑 배틀에서 이겨봤자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남 앞에서만 실컷 자랑할 뿐 정작 가족 안에서 충분한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이의 자존감은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친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자세 등 세상을 살아가면서 익혀야 하는 덕목들을 하나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남을 뭉개고 자신을 과시하는 방법만 알게 될 뿐입니다.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자랑은 잠시 내려놓고 타인의 마음을 먼저 살펴라. 그것이 품격이다. 자녀 자랑은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진짜 품위는 사라지고 맙니다. 자녀 자랑이 꼭 하고 싶다면 배우자와 하면 됩니다. 대신 다른 부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진정한 품격은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 건강 자랑입니다. 77세 김금자 씨는 말합니다. 친구가 건강 자랑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얼마 전 무릎 수술을 했다는 말도 못 꺼내고 결국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 자랑을 들을 때 더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모임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한 분이 나는 하루만 보는 기본이야 하면 다른 분이 난 이틀에 한 번씩 등산가 하면서 경쟁이 시작됐죠. 그러다 결국 83세 박경호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가 그러다 쓰러졌어요.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자존심 때문에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지금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요. 노년기 건강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이 관계 단절을 넘어 실제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노인이 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운동 관련 사고 중 42% 자존심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하다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 우울증 환자의 35%가 건강 비교로 인한 상실감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자랑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겸손이 결코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의 행복은 조용히 간직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성과 자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피해야 할 자랑은 과거의 영광입니다. 과거 잘 나갔던 이야기에 대해 끊임없이 회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겸손함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한 심리상담사 72세 안희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 이야기는 마치 마약과 같아요.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 결국 현재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는 과거 국가대표 출신이었는데 매일 그 시절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러다 우울증이 왔죠. 현재의 삶에서는 만족을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오히려 현재 행복을 가로막은 거죠.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연구팀은 최근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성과 자랑을 주로 하는 노인일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3배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80%가 대인관계에서 고립을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영광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실수도 해 그런 모습도 싫어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남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들며 사회적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과거의 영광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이 과거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과거에 멈춰 있는 사람이란 인식을 주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만나는 많은 모임이 싫어지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만나면 했던 말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추억하며 이야기를 반복하니 다른 사람들도 지겹고 미래를 말하지 않고 웅크리는 모습에 다른 사람까지 우울한 기분이 전파되어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과거의 영광이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은 미숙함과 불안의 표시로 보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과 성취를 타인에게 공유하면서도 현재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가능성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타인과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태도가 성숙한 태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5번째, 인맥 자랑입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는 척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미성숙함과 불안으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인맥으로 자존심을 세우려는 사람, 인맥 말고 딱히 내세울 게 없는 사람,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맥을 쌓은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그것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자주 자신의 인맥을 언급하거나 자신의 성과를 과장하는 것도 미성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저녁 모임에서 성근 씨는 대화를 주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홍길동도 알아. 진짜 친해. 그 사람 집에도 몇 번 갔었지. 이번에 새로 낸 책도 나한테 사인해 줬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는 와 대단하다라고 맞장구 쳤지만 속으론 묘한 씁쓸함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 정작 본인은 자랑할 게 없으니 남의 이름만 빌리는구나. 모임이 끝난 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가 잘나야지 주변 사람만 잘나면 뭐해. 인맥 자랑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뭐 있어? 하지만 이런 자랑은 공감을 얻기는커녕 듣는 사람들에게 공허함과 거리만 남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와 친한지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인맥을 자랑할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빛날 자신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이름 뒤에 숨는구나. 진짜 관계는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은 인맥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율곡 이인은 말했습니다. 타인의 빛을 빌려 자신을 꾸미는 이는 결국 그림자에 갇힌다. 진짜 빛나는 사람은 주변의 인맥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태도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인맥 자랑이 하고 싶다면 혀를 꽉 깨물며 참아보세요. 대신 여러분의 장점과 성과로 대화를 채워보세요. 진정한 품격은 타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행동과 진심 속에서 빛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자랑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어떤 자랑은 과거에는 자부심의 원천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창피함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기와 질투를 부를 수 있고 더 나아가 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자랑은 나이 들수록 오히려 불안과 미성숙으로 보이게 만드는 경향이 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자녀, 인맥, 과거의 영광 등을 자랑하는 것은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가치는 지속적인 성장,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 주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있습니다.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삶에 접근하면 이 5가지 영역에 대한 자랑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 배우고 시야를 넓히며 커뮤니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자랑보다는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로 더욱 현명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더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